많은 노인들이 사회적 고립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떤 나이에도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67세 은퇴한 엔지니어 철수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평생 동안 조언과 지원을 위해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열심히 일했으며 항상 사교 모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를 초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종종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철수 씨가 덜 흥미롭거나 덜 친절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항상 훌륭한 경청자였고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서서히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항상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였는데 왜 지금은 사람들이 그를 피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화는 때때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고립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사람들이 왜 때때로 노인을 피하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이 심리적인 거리를 유발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비디오가 문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이에도 더 호감가고, 더 연결되고,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9가지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관계를 재건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활기찬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느껴본 적이 있거나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이나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여 60세 이후에도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다음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1. 긍정의 힘. 사람들은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젊거나 에너지가 넘치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만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따뜻한 미소, 친절한 말, 낙관적인 태도는 당신을 즉시 더 다가가기 쉽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칠 수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바리스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고 날씨에 대해 가벼운 농담을 하며 친근한 인상을 남깁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한숨을 크게 쉬고 느린 서비스에 대해 불평하며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누구와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끌어들입니다. 긍정의 과학. 긍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매우 영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따뜻함과 낙관주의를 내뿜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반면에 당신이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해 보인다면 사람들도 무심코 그것을 감지합니다. 핵심은 항상 지나치게 쾌활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좋은 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작게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때 친근하게 아침 인사를 건네거나 칭찬을 하세요.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좋은 것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의 태도가 바뀝니다. 유머를 찾으세요. 가벼운 농담이나 삶의 작은 기행에 대한 미소는 당신을 즉시 더 즐거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가 당신의 속에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말이죠. 사람들이 당신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존재에서 좋은 기분을 느낄 이유를 제공하세요. 다음에 논의할 특성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즉시 당신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성이 사람들의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2. 경청의 중요성.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평생의 경험, 지혜, 나눌 이야기를 축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감 가는 것은 당신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경청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사려 깊은 질문을 하는 단순한 행동이 의미 있는 대화와 더 깊은 연결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상호작용을 상상해 보세요. 한 상호작용에서는 자신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하고 당신에 대해 묻는 것을 거의 멈추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상호작용에서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당신의 경험에 대해 묻고 당신이 말하는 것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가 더 좋은 인상을 남길까요? 그것은 인간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당신이 그들의 삶에 대해 호기심을 보일 때 그들은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이 방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도록 격려하는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면 그들은 당신과 더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당신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진정으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유대감을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호기심을 가지세요. 이번 주에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무엇에 열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경청하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려 깊게 응답하세요. 공통점을 찾으세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공통된 관심사를 찾으세요. 가장 호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수다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논의할 특성은 당신의 자신감을 즉시 높이고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도 당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게 만든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대화를 어떻게 바꾸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3. 이야기 공유의 힘. 우리 모두에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 배운 교훈, 우리를 형성한 경험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더 잘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은 독특하며 우리가 그것들을 공유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엿보기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것은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들의 어린 시절, 여행 모험, 또는 고난을 통해 배운 교훈에 관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대화에 깊이와 감정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67세 은퇴자인 철수 씨는 지역 모임에서 젊은 친구들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엔지니어로서의 경력, 직면했던 어려움,
아이들을 키우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단지 나이 든 남자가 아니라 풍요롭고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은 경청하고 질문하고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와 연결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심리학자들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감정적인 수준에서 연결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지속적인 관계의 토대입니다. 이야기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공통점을 만들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일부를 공유할 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초대하여 신뢰와 이해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삶에서 결정적이었던 순간들을 공유하세요. 재미있든 영감을 주든 지혜가 가득하든 상관없습니다. 사실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했고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설명하세요. 취약해지세요. 실수와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이 당신을 더 다가가기 쉽고 호감 가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 이야기는 당신을 독특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한 당신을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다음으로 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또 다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형성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4. 자신감의 힘. 자신감은 나이가 들수록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경험, 그리고 의미 있는 기여 능력에 대한 내면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은 나이가 들면서 특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거나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직면할 때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자신감이 시끄럽거나 대화를 지배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편안해하고 자신의 피부에서 당당하게 서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철수 씨를 예로 들어보세요. 철수 씨가 처음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는 문제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신감이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일과 가족 생활의 번잡함 속에서 지내느라 은퇴 후 자신의 가치를 항상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가 사회 모임에서 발언하고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자신의 자신감이 커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을 지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은 사람들이 우리를 인식하는 방식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압도하지 않고 자신감을 내뿜을 때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자신감과 오만함 사이에는 미묘한 선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대화를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에 열려있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당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매일 당신의 가치와 당신이 가져오는 경험을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되 당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세요. 방어적인 태도를 피하세요. 누군가 당신과 의견이 다를 때 즉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세요. 이것은 성숙함과 정서적 지능을 보여줍니다.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의 강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확신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릴 것입니다. 이제 관계를 우아하게 헤쳐나가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또 다른 특성을 탐구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이 흔들린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5. 불평이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이유. 솔직히 말해서 삶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재정적 스트레스, 또는 단순히 노화의 일상적인 어려움 등 우리 모두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이지만 습관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피하는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결책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철수 씨는 은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옛 직장이 얼마나 그리웠는지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신체 건강이나 사회활동 부족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이 희망적인 모습 대신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대신 철수 씨는 사고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활동적으로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정원 가꾸기 취미, 동네 산책, 심지어 목공에 대한 새로운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더 긍정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근거. 심리학은 우리의 감정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평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시켜 당신의 기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결책에 집중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과 같은 기분 좋은 화학물질의 방출을 유발하여 당신을 더 다가가기 쉽고 함께 즐거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긍정적인 면을 찾으세요.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잘된 일이나 상황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이야기를 바꾸세요.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잠시 시간을 내어 대화를 재구성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손주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조금 더 자주 쉬어야 하더라도 손주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해결 지향적이 되세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은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회복력과 낙관주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또 다른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았던 경험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유머의 중요성. 웃음은 진정으로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를 연결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며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유머 감각,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호감 가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농담을 하거나 코미디언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쁨을 찾고 상황이 잘못될 때 자신을 비웃고 유머를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철수 씨를 예로 들어보세요. 그는 울타리를 고치려다 정원 호스에 걸려 넘어졌을 때 좌절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웃어 넘겼습니다. 그는 적어도 정원이 필요한 것보다 물을 더 많이 얻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그의 능력은 즉시 분위기를 밝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미소 지었고 철수 씨의 유머 감각은 그를 즉시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웃음으로 불완전함을 받아들였습니다. 과학적 근거. 유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음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유된 기쁨을 만듭니다. 함께 웃을 때 우리는 서로 더 가깝고 더 편안하고 더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동반자로서 우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유머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재미있는 사고든 기발한 댓글이든 단순히 가벼운 것에 대해 크게 웃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일상에서 유머를 찾으세요. 일상생활,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미있는 순간을 찾으세요. 삶의 작은 난관에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비하적인 유머는 당신을 더 다가가기 쉽고 다가가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재미있는 순간이나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세요. 유머를 사용하여 긴장을 완화하세요. 불편한 상황이라면 가벼운 농담이 분위기를 풀고 모두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어린 시절 추억이든 최근의 일이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 즉각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미소 지을 이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머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가 미소 지으며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습니다. 유머는 어려운 상황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를 더 호감 가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더 많은 신뢰를 구축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특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최근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7. 공감의 중요성. 공감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일 때 깊은 신뢰감이 형성되고 당신은 매우 호감 가는 사람이 됩니다. 공감은 동정을 넘어섭니다.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들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는 사람들이 연락을 덜 할 때 얼마나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이웃 순자 씨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나 외롭다고 느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고 쉽게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순자 씨. 힘들지만 혼자 겪을 필요는 없어요.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냥 차 한잔 함께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어요. 순자 씨는 그의 공감의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 단순한 행동이
그들 사이에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공감을 보일 때 뇌의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감은 사람들이 경청되고 존경받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거창한 몸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하고 지원을 제공하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공감을 보일 때 사람들은 당신 주변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이러한 신뢰는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판단 없이 경청하세요. 누군가 어려움을 공유할 때 성급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피하세요. 대신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또는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있어요와 같은 간단한 말이 누군가를 이해받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에 머무세요. 때로는 공감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짧은 대화라도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추후 확인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것을 공유했다면 나중에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진심으로 그들의 안녕에 대해 신경 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감은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겪고 있든 그들을 보고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연결이 당신을 더 호감 가고 더 다가가기 쉽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관계를 더욱 향상시킬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공감이 당신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공감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8. 적응력의 중요성. 적응력은 어떤 나이에도 관련성을 유지하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 지내는 데 핵심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상황에 접근하는 데 유연함을 보이면 더 회복력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든 젊은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든 변화하는 사회 규범에 적응하든 적응력은 당신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시대에 맞춰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철수 씨는 손주들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처음에는 약간 뒤처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손녀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수 씨는 영상 채팅을 사용하여 딸에게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손녀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배운 새로운 앱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적응하려는 의지는 가족과 더 연결되게 했고 그들은 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열려 있는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경험이나 어려움에 쉽게 적응하는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고 다가가기 쉽고 회복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적응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사고방식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기꺼이 발전하고 자신에게 맞춰주려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기술을 배우세요. 위협적으로 느껴지더라도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온라인 도구와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 작은 단계를 밟으세요. 젊은 세대와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를 따라잡으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새로운 관점을 이해하세요. 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 묻고 자신의 것과 다르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견해에 접근하세요. 이것은 그들의 관점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삶은 정적이지 않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취미를 시도하거나 사회적 상황에 접근하는 방식을 업데이트하는 등 적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변화와 성장에 편안하다는 것을 신호합니다. 기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세요. 질문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 솔직할 때 높이 평가하며 그 과정에서 당신을 더 도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력은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주변 세계와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더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과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마지막 특성을 탐구할 것입니다. 최근에 배운 새로운 것이나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 변화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적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9. 감사의 중요성. 감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의 시간, 노력, 또는 심지어 그들의 존재와 같은 작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그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감사를 표하는 것은 더 강하고 진정한 연결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이웃 순자 씨의 간단한 행동 후에 감사의 힘을 배웠습니다. 어느 오후 순자 씨가 철수 씨가 정원 가꾸는 것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깊은 감동을 받고 순자 씨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순자 씨, 저를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자 씨는 보답으로 가치 있다고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고, 이 작은 교류가 그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평범한 행동을 진정으로 특별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분도 좋게 합니다. 감사는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우리를 더 긍정적이고 연결된 느낌을 갖게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주목받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함으로써 감사와 친절함이 번창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 작은 일들을 인정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문을 잡아주거나 식료품 쇼핑을 도와주거나 단순히 미소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일지라도 시간을 내어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간단한 감사합니다는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편지를 쓰세요. 손으로 쓴 편지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감사를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이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친절함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직하게 감사를 표현하세요. 친구, 가족, 심지어 지인에게도 당신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솔직하게 말하세요. 지원, 존재, 인내심 등 어떤 것에 대해 감사하는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쌓여 그들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하세요. 매일 감사할 만한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것은 당신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강화합니다. 감사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만드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더 깊은 연결로 가는 문을 열고 그 과정에서 당신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러한 모든 특성이 어떻게 결합되어 어떤 나이에도 더 호감 가는 사람으로 만들고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요약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당신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공유해 주세요. 이 9가지 특성을 당신의 삶에 통합함으로써 당신은 더 호감 가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노화를 인식하는 방식도 바꿀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당신의 이야기의 통제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고 주변 세상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가가기 쉽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것에 집중할 때 당신은 이해와 존중으로 가득한 관계를 만듭니다. 철수 씨가 의식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적용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봅시다. 철수 씨는 다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긍정적인 태도, 학습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감사는 그를 더 호감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철수 씨는 자신이 얻은 존경이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의 따뜻함, 기쁨,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하는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지 사람들과 교류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류했고 그 차이는 심오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특성을 채택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진정한 예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주변 사람들과 더 의미 있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변화를 시작하는데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60대, 70대 또는 그 이상이든 이러한 특성은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고 당신에게 맞는 더 많은 삶의 조언을 위해 구독하세요. Nguồn Văn Nội Dung Liên Quan